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낮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죠?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8원 전 예. 행사하고 그 주한규 교수 그 면담이 오래전부터 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는 거고. 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를 네, 하는데 국가 정책과 달라서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재단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연구비를 대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SMR이 과거에 이제 군사적으로 핵 항모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데 쓰이던 거를 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 사실 이 자리가 저희 대선 캠프가 있던 곳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중심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이 아니고 네, 옛날 그렇습니다. 건물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오면서 그 당시 초심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만나 뵈면서 지금 이제 초심을 간직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정치의 대선배라고 불리고 있네요. 예, 10년 만에 그런 표현을 듣게 됐는데 궁금한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났을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본인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으니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한 분씩은 좀 만나봐야 되는 수순에서 오늘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질문을 상당히 무게를 담아서 드렸는데 큰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권에 윤석열 총장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 또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상견례 형식인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봉변상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빨리 합당하자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빨리 입당해라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상당히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두 분이 당신 합당 어떻게 할 거냐, 입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우리 박진영 교수에게는 이분 이야기 좀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마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무게 둘 거 없다. 똑같은 표현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사용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김동연 전 국총리와 만날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그 사람들 아니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뭘 어떻게 만나고? 아니 뭐 만나자고야 그러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예. 윤석열 전 총장 회동설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지율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 마뜩찬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그 당시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저는 평이한 말투들, 그렇죠. 무시하는 말투 몇 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똑같이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작동할 거라고 보는 게 이 윤석열 총장이 우리 뭐 장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 엑스파일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모 1심 선고 문제로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추세는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1등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주자가 없이 전부 다 고만고만한 수준들이 되면은 뒤에서 판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흔히 하는 판을 움직이기에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불세출의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당내에 있는 후보들도 적당한 지지율까지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신처럼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단기적으로는 분점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구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을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네, 박진영 교수가 조금 전에 그 장모 1심에서 유죄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다음에 지지율 여론조사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모 선거가 지난 2일에 나왔는데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조사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33.9, 이재명 26.3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1심에서 장모가 법정 구속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지지율에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말이죠. 당장 빠지기는 예. 쉽지 않은 게요. 이게 반문재인 표가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은 회사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 정도 수준인 거는 그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 원희룡 제주지사의 잠재력,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분이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지사 경험,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뜨지 않는 이유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국민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너무 모범생 같은 역할 하고 있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붙을 건 붙어야 되고 이재명 지사 공격할 건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 공격해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야 그래 우리 원희룡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상당히 좀 적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좀 지지율 떨어지고 다른 분들이 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원희룡을 다시 보자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시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띄우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갖춰야 할 자질은 내가 다 갖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어떻게 본인이 참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배시를 하면은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에서는 뭐 후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다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 희망을 잃지 않고 쭉 가면은 뭐 후보로서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질문 던지는 모습,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